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오늘은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한 뭐 2년 전이었나요? 둔촌주공 때문에 한참 난리가 났었는데. 둔촌주공 거기 뭐 진짜 장순원 기자가 이름 날렸지 정말. 그렇죠. 이번에 또 장순원 기자가 둔촌주공 못지않은 난리 난 곳이 있다. 예. 그래서 취재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네.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성남의 여기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요. 성남의 상대원 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가 보시면 꽤 넓어 보이시죠? 되게 넓은 것 같은데. 예, 그 성남 구시가지 이 상대원동 일대에 약 5천 가구를 이제 조성하는 재건축 사업인데 엄청 큰 단지네요. 예, 조합원도 2천 명이 넘고 총 사업비가 거의 2조에 육박하는 대형 사업장입니다. 물론 둔촌주공에 비해서는 한 5분의 1? 그 정도 크기네요. 아니죠. 2분의 1? 2분의 1 정도죠. 둔촌주공이 둔촌주공이 12,000 가구. 12,000가구. 저기는 5천 가구. 아 5,000가구. 네. 근데 조합원이 2,000명. 네, 2,200명? 근데 그 가구도 한 2,200가구 정도일 텐데 한 가구에 한 명이 조합원이니까. 예. 그런데 5,000가구를 지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튀겨 먹는 게 배율이 높은 재개발이네요.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 지역이죠. 저렇게 고급스러운 표현이 있는데 사업성이 좋다고 할 걸 튀겨 먹는 게 세네요. 나 진짜 이거 편집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네. 예, 여기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좀 커 철거가 보이긴 아니네요. 한데 산 비탈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 이제 철거를 했고 여기 교회 하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원래 2022년에 이제 이주하고 철거를 시작해서 한 뭐 23년, 24년이면 이제 공사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네. 교회 세 곳하고 이제 협의가 잘 안 돼서 좀 딜레이된 상황이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교회랑 겨우 합의를 하고 이제 한숨 돌리나 했는데 착공을 앞두고 이제 시공사를 교체하면서 시끄러워진 거죠. 시공사 교체면 진짜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큰일 아닌가요? 갑자기 재건축 착공 현장-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재개발 현장에서 시공사 교체보다 큰일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무슨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며요? 그러니까 뭐 착공 앞두고 있는데 시공사를 교체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게다가 착공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두고는 쉽지가 않은 게 기본적으로 이주도 하고 철거도 마쳤잖아요. 네. 사실상 착공한 거지 뭐 그게.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가 있으니까 이주비 이자 같은 것도 엄청 나오고. 그때부터 시공사 다시 선정하려면 하루하루가 바로 돈이다.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자만 하루에 30억이 나간다고 그래요. 30억. 한 달에. 한 달에 30억. 네, 하루에 한 1억씩 이자가 나간다고 하니까 이 만약에 사업이 딜레이되면 되게 이제 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루에 1억씩. 네. 이게 이제 시공사를 교체했다가 이제 자칫 소송전이 벌어지고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그러면 이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겠죠. 또 이제 뭐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비용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꽤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다. 뭐 2,000명 조합원으로 n분의 1 하면 별로 큰 돈은 아니네요. 하루에 1억이면 네. 조합원 1인당 5만 원이니까 네. 1년 지연된다고 가정해도 한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인데. 네. 그 1,500이 적은 돈인가요? 근데 이제 내 아파트가 좋아지면 1,500, 2,000 가지고는 말도 안 되죠. 한 20억짜리 아파트 나올 텐데. 아 물론 그 말도 맞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업이 지연되면 분양가가 항상 쫙 올라간다는 가정하에선 그 말이 맞는데 분양가가 오르내릴 수 있잖아요. 변수는 있죠. 네. 그거야 복불복인데. 그리고 그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기간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상황이 터지면 공사비가 또 치솟잖아요. 그럼 사업성이 다운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한참 분양 그 주변 가격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요 주변 지역이 지금 국평 가격이 뭐 17억, 18억 이래요. 그러니까 요 타이밍에 딱 분양을 하면 아주 사업성이 좋은. 사업성이 이제 괜찮게 나오는. 근데 한 2년 후에 분양하면 한 25억에 분양해야 될 수도 있죠. 분양해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죠. 네.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러나 이제 아파트 값이야 뭐 대충 우상향이니까 늦게 분양할수록 뭐 분양가는 더 많이 맞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뭐 22년 같은 사태가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변수는 변수다. 네. 여튼 쫄리긴 쫄릴 텐데 왜 싸우는 거예요? 요게 맞습니다, 장 부장님. 네. 그리고 왜 싸우는지 표로 좀 정리를 했는데 네. 뭐 크게 보면 뭐 공사비하고 물가 상승분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 아크로 브랜드를 놓고 이제 싸우고 있는데 사실 요 들어보죠. 갈등의 씨앗이 이 조합이 이제 이 편한 세상 말고 이 대림 DL 건설의 DL ENC에서 이제 갖고 있는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를 달아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됐어요. 사실 이 아크로 변경 요구는 요번이 처음은 아니고
2023년도에도 조합에서 아크로로 바꿔달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거든요.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시공사 계약은. 시공사 선정은 2015년에 했고 요 이편한 세상으로 이제 도급 했다가? 계약한 게 2021년. 그다음에 22년에 요번 현 조합장이 이제 새로 뽑히면서 이제 나는 아크로로 바꿔달겠다 뭐 이런 공약을 하셨어요. 예. 젊은 여자분인데 그 조합장님이 그렇게 공약을 하고 당선된 다음에 바로 이제 아크로로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신 거죠. 예. 예. 거기도 그냥 공약은 지르고 보는구나 일단. 그랬는데 이제 네. 그 DL에서 거부했죠. 그 당시에 이제 아크로 미적용에 대한 조합 입장문이 있는데요. 네. 이거 잠깐 보시면 이제 아크로 브랜드를 적용하려면 층고를 높여야 된다. 성남 같은 경우에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층고를 높이면 한 480가구 정도로 일반 분양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사업성에 타격이 되고 또 설계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도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한테 불리한 결과가 되니까 뭐 좀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DL에서 주장을 했고 조합이 뭐 받아들였어요. 뭐 조합원 사이에 아직 그 아크로 브랜드를 달면 대신 이제 내줘야 하는 것들, 뭐 설계 층고도 높이고, 뭐 주차장도 확대하고, 당장 내가 내야 되는 돈이 많아진다는 거. 돈이 많아지니까 조합 내부에서도 뭐 이렇게 찬성률이 높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한번 그래 오케이 알겠다 아크로 안 달게 하고 넘어갔는데 25년 11월에 갑작스럽게 이제 조합에서 다시 아크로를 달아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참고로 네, 아크로라고 하는 이른바 DL 그 건설회사 네, 그 시공사의 이른바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네. 진짜 층고 2.5 이상에만 붙여요. 진짜 예를 들면 DL이 네, 서울에 무슨 뭐 한강변 반포나 어딘가에 네. 붙었어. 네, 그런데 이렇게 맞춰보니까 층고 거기도 뭐 고도 제한 있을 수 있죠. 한남동 예. 같이 뭐 이런 데는 예, 예.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거기에 해보니까 2.4밖에 안 나오네. 그런데 내가 공사 따려면 아크로 붙여주겠습니다 해야지 공사 따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예외 없이 안 한다고 정말? 아 그건 아니고요. 그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붙여줄 수 있으면 붙여주는데 붙여주기 싫으니까 네. 저렇게 한 거잖아요. 아 뭐 그 지적도 일리가 있으신데 왜냐면 제가 DL에 물어봤더니 입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꼭 저것만 따지는 건 그렇죠. 아니고. 입지나 설계,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고려해서 그러니까 솔직히 성남에 붙이기는 좀 창피합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아니 그래서 이제 여기 분들이 야 그럼 안양 호계동에 있는 데는 왜 붙여줬냐? 거기는 붙여줬어요. 예, 안양 호계동에 세게 붙었나 보지 거기. 온천지구에 이제 뭐 아크로 베스티뉴 뭐 이런 거를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같은 경기도 재개발인데 거긴 붙여주고 우리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아, 성남 그분들도 그래 반포에나 붙이는 거지 성남에 붙이는 건 좀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간 질문이네요. 근데 찾아보니까 안양에도 있으니 네. 거기는 우리가 누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네. 재밌는 질문이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DL에서 받아들이진 않았고 야, 설명은 뭐랬습니까? 왜 안양에는 붙여주고? 자기네들 브랜드 위원회를 이제 열어봤는데 이 정도 뭐 여기도 이제 업그레이드 설계 특화를 해서 뭐 주차장도 좀 확대하고 마감재도 업그레이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는 아크로 붙이는 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들 주관적인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층고 얘기는 무슨 헌법처럼 했는데 그건 아닌 거고. 네. 결국에 이제 뭐 상대원 2구역을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이 편한 세상 성남 더 시그니처 뭐 이런 걸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쓰기니차가 더 붙여준 다시 거다. 재밌다. 네. 다시. 이 편한 세상 성남 더 시그니처. 네, 뭐 그렇게 그렇게 합시다.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조합에서는 아니 왜 우리는 안 붙여주냐 뭐 이렇게 좀 옥신각신했나 봐요. 근데 DL 이제 입장에서 되게 골치 아프겠다 그런 거. 어디 이제 다 붙여달라고 할 거 아니야 이제.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 전국이. 때문에 뭐 골치 아프니까 안 해주긴 했겠지만, 근데 사실 뭐 왜 붙여줬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안양에 붙여줬다고 하면 거기서 이미 예를 들면 선례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주자니 특별한 기준도 없고 진짜 2.5 아니면 안 돼요라고 하면 아니 2.5 넘기면 해드린다니까요. 조합이 결정하세요라고 하면 조합이 알아서 할 텐데 그렇죠. 그런 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되게 힘든 거지. 그러니까 뭐 하이엔드 브랜드를 하는 건설 회사들은 그런 딜레마가 있고 항상 있겠네. 삼성하고 뭐 자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GS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이, 레미안 항상 자이. 이렇게만 하니까 그 뭐 선택의 영역인 것 같아요. 여튼 이렇게 이제 싸웠고 요 브랜드를 두고 좀 이견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공사비를 둘러싸고도 좀 이견이 있었어요. 2021년쯤에 여기 공사비가 평당 한 490만 원, 46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제 착공을 앞두고 본 공사비 이제 협상을 했거든요. 뭐 설계도 바뀌고 주차장도 확대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공사 협상을 했는데 DL이 초기에는 평당 780만 원을 제시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너무 많이 올랐다. 시공사 결정한 다음에 아니죠. 전에. 아니 원래 DL이 시공사였고 착공을 앞두고 이제 본공사를 앞두고 제대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합과 협의를 했더니 이제 평당 한 690만 원에 뭐까지 의견을 좁혔다는 게 이제 DL의 주장이고 네. 그 조합의 주장은 좀 다른데 아니 평당 460만 원에서 거의 700 몇만 원까지 올렸으면 거의 70% 정도로 올렸는데 네. 우리가 최소한 검증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 보시면 산출 내역서 같은 이제 거를 제출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산출 내역서라는 게 이제 아파트 한 채를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뭐 벽돌 한 장의 가격, 인건비 한 명, 인건비 뭐 얼마 이런 아주 세세한 내역인데 네네. 이게 이제 자재를 바꾸거나 공사비를 검증할 때 다 필요한 문서인데 이제 제대로 제출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DL 조합 입장에서는 검증이 제대로 안 되는데 예를 들어 견적서도 안 내고 가격만 숫자만 날라오고 네, 뭐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는데 DL이 진짜 안 줬을 리는 없을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주장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네. D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산출 내역서 내일까지 가져와 이러면 갖고 갈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성하는데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네네. 해서 이제 2월쯤에 요걸 제출했다고 합니다. 요게 산출 내역서 저렇게나 많아요? 네. 그렇지 그렇겠지. 요거는 이제 5만 페이지 이상의 이제 산출 내역서를 제출했는데 2월 달에 네. 조합에서 이제 너무 늦게 제출했는지 혹은 뭐 그 과정을 둘러싸고 좀 옥신각신했어요. 이미 이제 12월쯤에 시공사 교체를 이제 조합에서 이제 내세워 갖고 교체 작업을 했거든요. 12월에. 네, 그러니까 이제 2월 달에 내도 니네 이제 너무 늦었어. 뭐 제대로 내지도 않았네. 이미 버스 떠났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시 반송을 했다고 해요. 그런 것도 좀 반송한 갈등이 이유는 네. 어떤 기준으로 늦었다는 겁니까? 조합의 주장은. 조합의 주장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보내왔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띠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 개봉 금지 뭐 이런 식의 이게 있었나 그렇겠지?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지도 못하는 산출 내역서를 이렇게 보내놓고 개봉 금지라고 해놨대요. 네. 그러니까 조합에서만 뜯어보고 다른 사람 뜯어보지 마세요라는 의미겠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걸 그냥 그대로 포장해서 뜯지도 않고. 되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럼 이미 다른 시공사를 내심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해도 됩니까? 12월쯤에 이제 이미 이제 니네가 DL이 이렇게 우리 욕을 안 들어주니까 이제 시공사를 좀 바꿔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 그 12월에 이제 시공사 변경 추진을 하고 1월, 2월에 이제 그 입찰을 받아요. 시공사 입찰을. 그러니 이제 DL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 조합 입장에서는 그 새로운 시공사를 뽑겠다고 이제 하고 있으니 뒤늦게 뭐 제출한 걸 뭐 어쩌라는 거냐라고 생각하는 예, 거고. 그런 상황인 아니, 근데 거죠. 저 산출 내역서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시공사가 조합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문서일 것 같고 네. 어느 현장에서나 다 아마도 줄 것 같은데 왜 DL은 저걸 주지 않아서 최초 계약이 2015년에 계약을 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계약에 산출 내역서를 제출한다는 의무 없이 그냥 일종의 그 평당 얼마 요런 식으로 계약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DL이 산출 내역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우리가 뒤늦게 이제 보내긴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엔 그 둘 사이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래서 뭔가 힘겨루기 과정에서 좀 내라 그랬는데 못 준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옥신각신했던 것 내라고 같아요. 했다가 안 주면 네, 저런 일이 벌어질 것 같기는 한데 네, 와, 못 주시는군요. 그럼 됐습니다라고 해서 그 돈 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검증은 안 하더라도 네, 또 어떤 근거로 만들었는지는 줘야 또 조합원들한테 설명을 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안 주고 싸우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혹시 그 시점에 없었던 거는 아닐까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네. 뭐 관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런 설계로 이제 조합이 하시려고 하는군요. 처음이랑 좀 달라지셨네요. 뭐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계약할 때 이제 물가도 반영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요런 새로 바뀐 거랑 물가 상승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견적을 내겠습니다라고 한 게 금액은 날라왔다면서요. 예, 근데 그 금액을 내기 위해서는 네, 어디 보자 3월 달에는 20일밖에 없으니까 320억이라고 쓰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치밀한 계산과 마진을 더해서 총액은 나왔지만 네,
그리고 보낼 때는 총액만 드리지만 네. 이 내부에는 야 이 금액이면 되겠어 조금 올려라 내려라 안에 있는 치열한 그게 이미 있어서 네. 그 내부 자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일단 주면 되지 않아요? 그 자료도 일부 이제 그 근거가 되는 자료도 일부는 조합에 제공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 자료를 제대로 이제 협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어디 DL에서. DL에서. 네. 그러니까 그게 협조를 안 해도 되는 건지가 제가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미루어 짐작컨대 저게 결정적인 이유라기보다는 네. 둘 사이에 뭔가 이렇게 감정의 골이 다른 일 때문에 조금 많이 깊어져 있었던 게 아닐까. 아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벌어져서 그냥 관행인가 보다 싶어서 특정 건설회사나 특정 조합만 비난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동네 가정집 인테리어를 해도 음. 절차는 비슷하고 네. 그렇죠. 그 견적서 다시 한번 주세요 하면 당연히 준다고요. 네. 네. 심지어는 달라고 안 해도 줘야죠. 이게 2,500만 원이 갑자기 늘었어요? 라고 당연히 질문할 거기 아니, 때문에 그럼요. 이게 왜 늘었는지는 달라고 안 해도 주고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진짜 샤시가 78만 원이 맞아? 이거 을지로 가보니까 65만 원인 것 같던데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네. 뭘 그거를 어떻게 안 주고 그럴 수 있지 참 이해가 안 가네 정말. 저도 그 예. 알겠습니다. 그거 안 준 걸로 트집 잡혔다는 게 좀 이상해서. 하여튼 그거 안 줘서 트집 잡혔고요. 예. 결과적으로. 그다음에 요 물가 관련해서도 조금 이제 그게 있었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물가 관련해서 이제 계약을 이렇게 했나 봐요. 4%까지는 이제 물가 상승이 발생해도 DL이 이제 감내하는데 4%를 넘어가면 우리 협의해서 하자라고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DL은 협상 과정에서 4%를 넘어가면 그 상승분에 대해서는 조합이 다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고 조합은 그게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물가가 뭐 6% 7% 오르면 나중에 공사비를 그럼 지금 상황에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지 않냐. 뭐 협의한다는 거지 우리가 부담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거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떠넘기냐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이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또 세 가지. 예,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뭐 DLENC 주장은 뭐 서로 협의해서 평당 690만 원에 근접했다. 산출 내역서 제출 의무는 원래 없는 거다. 원래 없는 거다. 그리고 이제 공사비 근데 조합은 공사비 70% 증액했으면서 내역서도 안 내냐. 뭐 이렇게 싸웠고. 저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는 DLNC 주장이 이상하네요. 네, 물가 상승분도 4% 이상이면 상호 협의하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이었는데 조합은 사실상 우리한테 떠넘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고. 근데 저거는 네.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높으면 네. 그거는 조합이 부담해 주세요라고 네. 하는 조항이었다면 네. 기준이 4%라면 그 이상은 조합이 부담해야죠. 아, 그 계약서에는 협의한다고 돼 있어요. 부담이 아니라 협의를 협의. 한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잘못 쓴 거긴 한데 컨셉은 네. 아니 계약서에서 협의한다고 하는 게 단 1%라도 의미가 있는 법정 용어입니까? 협의가? 합의도 아니고 심지어? 그러니까 계약서에 들어가면 안 되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 협의가.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서 잘못 썼네 컨셉이. 이 아크로 브랜드에 대해서도 이제 DL가 저기 조합 같은 경우에는 DL이 우리 갖고 장난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DL은 불가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 싸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2월에 이제 새 시공사 뽑겠다고 하니까 DL이 그제서야 이제 산출 내역서도 제출하고 야 우리 그때 물가 상승분 4% 넘어가면 협의한다고 했지 않냐? 우리가 다 부담할게 평당 680만 원에 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4%만 올려주면 4%고 5%고 그냥 우리가 다 부담할게. 확정해서 그냥 평당 680만 원에 공사하자. 원래 애초에 원래 4%까지는 우리가 부담하고 넘어가면 협의한다라고 하는 게 당초 원래- 계약이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물가는 오는 물가조차도 우리가 네. 떠안겠다고? 네. 완전히 바싹 엎드렸네요. 파사 엎드렸죠. 왜냐하면 그 12월에 시공사 바꾼다고 하고 그 다른 시공사 입찰을 붙였어요. 1차, 2차를 붙였더니 2차 시공사 입찰에서 이제 그 GS가 들어왔고 네. GS가 들어오고 3월 달에 그냥 GS 우선 협상 대상자로 꽝 해버리니까 GS가 제안한 금액이 되게 저렴했던 모양이죠. 그것도 좀 쟁점인데 GS는 그 평당 720만 원을 제안했어요. 평당 720. 네. 근데 이제 당시에는 그 당시에 GS가 제안했을 때는 DL 같은 경우에 680만 원이지만 그 4% 물가 조항이 살아 있었잖아요. 변동 조항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더 뛰면 올라갈 수 있는.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GS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물가랑 상관없이 평당 720만 원에 한다. 픽스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때 당시에는 뭐 어디가 더 유리할지 모르는데 판단을 못하는데 GS가 믿음직했겠네. 네, 그랬는데 이제 그 3월 달인가 뭐 하여튼 뒤늦게 이제 DL에서는 물가도 우리가 다 부담하겠다. 물가도 우리가 다 부담하겠다. 평당 680만 원, GS보다 한 40만 원, 50만 원 싸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되게 많이 급했네. 그러면 저거 아크로도 달아주지. 아크로는 안 달아줘요? 아크로는 안 된답니다. 아크로는 안 된대요? 아 저까진 돼도 네, 아크로는 안 된다. 평당 40만 원 더 싸게 지을 수는 있지만 아크로는 안 된다. 그래 브랜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진짜 사실은.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갈등도 있었는데 여기 또 좀 특이한 갈등이 하나가 더 붙어요. 네. 이제 이게 조합하고 DL하고 갈등이 커지는 사이에 진짜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이렇게도 놀려보고 저렇게도 뭐 시니컬하게 얘기하고 그러지만 예. 진짜 당사자들은 정말 피 너무 말리죠. 힘들겠다 진짜. 그럼요. DL도 그렇고 조합도 그렇고. 조합원들 특히 더 그러시고 특히 조합원들. 네. 와. 그 조합하고 DL하고 이제 갈등이 커지는 과정에서 이 예. 조합장의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게 좀 특이해요. 작년 말인가 올 초인가 이제 이 사업장 관리하던 전직 DL 직원이 네네.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합니다. 이제 한 마감 업체에서 내가 5천만 원씩 2번 받아서 1억 원을 이 조합장한테 전달했다는 거 이제 자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5성급 호텔, 뭐 개인 PT, 뭐 미슐랭 식당 뭐 이런 데서 접대했다. 이렇게 이제 자수를 한 거예요. 갑자기 왜 자수를 했을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당시에 이제 마감재 업체 한 곳이 이제 그 2구역 현장에 납품을 하려고 네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원을 조합장한테 줬다고 했잖아요. 줄 섰네. 근데 이제 조합장은 받은 적이 없다. 아 그 중간에 전달한 그 DL 직원이 중간에서 이제 가로챈 거다. 배달 사고 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돌았나 봐요. 조합에서 그 조합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온팡 쓰겠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자수를 했다고 하고 그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언론 인터뷰를 이분이 합니다. 난 전달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의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뭐 압수수색도 하고 그 조합장을 불러서 조사도 했겠죠. 예, 그 조사도 하고 요런 상황이고 조합장은 당연히 이제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이고 이제 나는 안 받았다. 네, 이거는 이제 뭐 일종의 공작이고 이 뒷돈을 받은 사람이 이제 사실은 그 아까 경찰서에서 진술한 그 사람 DL 전 직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조합장님의 정확한 의견을 여쭤보려고 뭐 전화도 드리고 조합에 전화도 하고 저 사무실에 찾아도 갔는데 만날 수 없었어요. 직접 만나거나 통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더 정확한 입장은 사실은 제 전달 못 드리고 요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언론에 나온 얘기들을 좀 종합해서 이제 전달해 드린 겁니다. 저 포인트에서 궁금한 점은 네. 예를 들면 어떤 마감재라든가 뭐든지 납품하는 회사는 당연히 납품을 하면 돈을 버니까 네. 납품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한테 뇌물을 주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줬겠죠. 네. 그럼 결정하는 권한은 이거는 조합이 결정할 거야. 시공사는 조합이 결정하는 대로만 시공만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그 뇌물은 조합장한테 줘야 되고. 네. 아유 조합은 모르겠고요. 시공사가 마감 결정해서 그냥 이쁜 거면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게요. 라고 했으면 건설회사가 픽하는 그 예를 들면 DL 담당자에게 네.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DL 담당자의 주장은 업자가 나한테 이 돈을 주면서 네. 이거 조합장 갖다 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한테 직접 가야지. 음. 왜 중간에 심부름을 시킵니까? 그걸? 조합장을 줘야 될 돈이면 그 업체가 조합장한테 직접 줘야 되는 게 맞는 얘기고 네. 심부름을 시키더라도 조합장 조카한테 주든가 하여튼 조합장하고 연결되는 누군가한테 줘야지. 네. 야당 대표한테 정치자금 줄 걸 여당한테 당신이 야당 갖다 주셔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말씀하시니까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고 네. 모르겠습니다. 자수한 분의 말이니까 말 수 있겠지만 본인이 결정을 하고 본인이 뇌물을 받고 난 후에 네. 뭐 조합장한테 떠넘기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니까 그건 이제 결과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예. 뭐 수사 뭐 결과는 나오겠지만 어쨌든 시공사와 조합 집행부,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에 이런 다툼이 있던 와중에 갑자기 저 문제가 터지니까 예.
좀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제 저런 문제가 터져서 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조합 자체의 어떤 그 시공사 교체를 둘러싸고도 혼란이 있는데 조합장 리더십에 대한 이제 스크래치도 난 거잖아요. 당장에 비대위 나올 텐데. 네. 업자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조합장한테는 몰래 받고 나면 음. 나중에 시공사가 자기네들이 막 바꿀 수도 있고 조합장은 네. 이미 난 받았으니까 대신 받고 나서 조합장이 교체될 수도 있으니까 네. 새로운 조합장은 몰라 나는 이걸로 그냥 바꾸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양쪽한테 다 보험을 들어놔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 정확한 그러면서 거 니도 한 얼마 좀 띄어먹고 네.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지만 그래야 되겠네. 여튼 전직 직원은 음. 전직 DL 직원은 자기는 5천만 원 정도 2번 받아서 배달만 조합장한테 했다. 배달만 했다는 입장이고 음. 뭐 그분도 당연히 이제 뇌물 공여로 이제 처벌 받을 걸 감내하고 그렇게 자수했겠죠.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조합장은 나는 받은 적 없고 그건 음해다. 저 중간에 배달한 사람이 가로챘다라고 나한테 오지 않았다. 주장을 하고 있고 음. 이제 그 얘기들이 이제 확산되면서 정하다. 그 아까 시공사랑 다툼이 있었다는 거.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조합장의 리더십의 어떤 문제, 부재 가능성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이제 조합 내 비대위가 꾸려졌고요. 그랬겠죠. 저는 예. 보도가 되고 그러면. 예, 그 누가 비대위가 받았던. 이제 4월 4일 날 그 조합장 해임 총회를 열어서 이 조합장을 해임을 합니다. 해임이 됐어요? 네, 해임이 됐는데 이게 조합장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고 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조합장의 법적 지위를 바로 회복하고 직무에 복귀하고 바로 반격에 나서서 4월 11일 날 그 DL ENC의 그 도급 계약 해지 안건을 총회에 붙입니다. 그날 오전에 DL ENC를 이제 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총회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GS를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는 총회를 이제 연달아서 개최를 했는데 네. 이 요건이 좀 달라요. 시공사 해지는 뭐 현장 참석이 한 20%만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이제 50% 이상 과반수가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표는 50% 이상 나와야 되는데 현장 참석은 20%만 해도 된다. 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ENC를 계약 해지하는 거는 통과가 됐는데 오후에 열려서 이제 그 GS 자이를 그 시공사로 선정하는 그 총회는 네. 그 2,200명인가 그 조합원 중에서 과반이면 1,100 몇십 명이잖아요. 그렇죠. 과반이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과반이 현장 참석을 해야 돼요. 시공사 과반이? 선정은. 그런데 16분인가 모자라서 그게 GS는 그게 안 됐어요. 선정이 안 됐어요. 선정이 안 될까? 아직도 네. 그냥 우유부름 남아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DL은 시공사 자격을 이제 계약을 해지 당한 상태고 새로운 시공사는 아직 결정 안 된 안 된 상태네요. 상태고. 그게 혹시 도정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조합이 정관 같은 결정? 도정법에 나와 있는 거죠. 어떤 게요? 그 시공사 해지는 20%만 참석해도 되고 네, 새로운 시공사 결정은 50%가 참석해야 된다는 건 그건 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도정법에. 네, 그러니까 그 도정법도 참 이상해요. 네, 기존 시공사를 바꾸는 것의 중요성과 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의 중요성 중에 네. 기존 시공사 바꾸는 거 그러니까 해지하는 거는 괜찮다는 건데 그거 가볍다는 괜찮다기보다는 의미인데 새 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훨씬 더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많이 준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법은. 뭐 제 느낌은 같은 것 같은데 저도 같은 비슷해 무게인 보이는데. 것 같은데 네. 기존 시공사 해지하는 것도 네. 결코 새로운 시공사 선정만큼 가볍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졌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조합은 이제 일단 한번 실패를 했고 5월 1일 날 다시 총회를 열어서 이제 시공사 선정을 이제 재총회를 하겠다. 예. 좀 이런 상황인데 아직은 남아 있고 남아 있는데 지금 당장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시공사가 사라졌는데 그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면 그 일정이 더 딜레이 되면서 우리의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공사가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엄청 큰 상태예요. 조합원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냥 DL이랑 하자고 하는 분들도 많다는 뭐 얘기네요. 있겠죠, 당연히. 절반 싸니까. 보면 거의 절반이 나눠서 그럴 것 같아. 절반은 그냥 해지하자는 축이고 음. 절반은 그냥 DL과 해서 사업 기간을 줄이자 이런 축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조합 같은 경우에는 뭐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해도 이게 이제 공사와 별개의 민사 소송이니까 영향을 안 줄 거다.
다른 시공사한테 일은 시키고 네. DL하고는 손해배상만 잘 결정하면 얼마를 정산해 주면 되는지는 싸우면 되니까 네. 공사 일정과는 무관하다. 네. 하지만 다른 의견도 많아요. DL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장을 점유하면서 그렇겠지. 네, 시공사 유치권 지위 행사 할 거 아니에요. 예, 유치권 행사도 하고 뭐 시공사 지위 소송 확인 소송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현장을 점유한 상태에서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리력으로 그렇지. GS의 포크레인이 못 DL의 나올 수 포크레인을 있으니까. 드러내야 되는데 근데 보는 눈도 많고 요즘 같은 그거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내?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리고 뭐 가처분도 뭐 1심 있고 2심 있고 3심 있고 본안 소송 있고 이렇게 버티면 시간이 꽤 많이 갈 수 있다는 게 이제 뭐 걱정하는 분들의 네, 주장이다. 주장이다. 이게 이제 선례들이 좀 그래 중간에 시공사 바꾼 선례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끌렸어요? 보면 되겠네. 예, 그거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게 신반포 15차를 재건축한 레미안 온펜타스거든요. 아 그게 시공사 바꾸는 기교함이 예, 있었나 이게 봐요? 이제 뭐 지금 엄청 유명한 강남의 랜드마크 단지인데 여기가 2017년에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가 예. 2019년에 착공을 앞두고 이제 대우건설이 당시에 이제 요번처럼 공사계약 이제 확정을 하면서 600억을 증액해 달라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조합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고 야 니네 원래 우리랑 계약할 때 특화 설계하면 이제 그때 뭐 지하층을 한 층 더 파는 정도의 어떤 설계 변경이 있었나 봐요. 그거 공짜로 해준다고 했잖아. 무슨 600억이야. 아 200억만 받아. 그런데 대우에서 안 돼. 아니 설계 바꿔서 공사 면적 늘어나는데 공사비를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세요. 이러면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바꿔왔구나. 조합이 기분 그럼 니네 나빴구나. 나가. 그리고 이제 새로 삼성물산을 시세 시공사로 받아들인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도 이제 철거를 앞두고 아니 저기 이주를 앞두고 그렇게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어차피 서로 뻔한데 네. 대림, 대우, 삼성 뭐 이렇게 서로 다른데 네. 제가 여기서 미움받아서 쫓겨나려고 하면 네. 같은 업계 사람들인데도 네. 그냥 체면 무릅쓰고 가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비켜봐요 좀.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다.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야 그게 이제 뭐 모르겠어요. 좀 급하면 그럴 수도 있고 서로. 이때는 이제 삼성이 그 동안에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안 들어오고 있다가 야. 요거를 이제 신호탄으로 다시 이제 들어왔던 그런 아. 그런 사업장이거든요. 세상에. 여튼 그래서 이제 2019년에 대우가 쫓겨나면서 여기도 이제 소송을 합니다. 대우 입장에서 억울할 수 당연히 소송해야죠. 있으니까. 예. 예. 그에 이제 뭐 그 유치권을 이제 행사하면서 맡고 있었더니 이제 조합 측에서 사업장에 대한 인도 단행 가처분 이거 신청 비켜라 가처분. 그랬는데 이제 2020년 그 이듬해 7월에 1심에서 이제 조합의 가처분이 기각돼 갖고 이거 난리 났다 막 그랬는데 아. 그게 10월에 이제 항고심 가처분 항고심에서 음. 조합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강제 집행을 진행했고 이제 결국 그 착공은 한 21년 그 이듬해 한 7월 7월. 네, 그때 정도에 이제 해서 한 2년 정도 딜레이가. 딜레이가 됐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그때 그 판사가 네, 야 조합이 잘못한 것 같은데 네, 대우 되게 억울해 보인다야 네, 라고 했으면 네. 여전히 지금까지도 여전히 공사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계속.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판사가 야 대우는 좀 억울한 게 있으면 나중에 당신들이 따로 재판하고 네. 공사는 또 새로운 업체가 해 라고 했으니까 저게 된 거니 네. 사실상 판사가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파가 달라질 수 있는데 네. 그 기준이 뭡니까? 판사가 볼 때 주 시공사를 놓고 막 조합이 싸우는 상황에서 네. 어떤 경우에는 야 기존 시공사 억울한 것 같다 야 쟤네들은 나가라고 하면 안 되겠다 유치권 행사하고 계속 버텨 라고 하기도 하고 1심은 그랬다면서요. 네, 1심은 그랬죠. 근데 2심에서는 야 니네 나가 그랬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나가 하니까 공사가 진행된 거니까 그 판사의 판결 근거가 뭔지 알아야 이번 성남에서는 어떻게 될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처분 소송이 이제 기각됐는데 그 시점에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그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을 같이 진행을 했어요. 우리가 진짜 시공사가 맞다. 네, 그 시공사, 억울하게 지금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네. 판사님. 네, 그 판결문을 좀 보면 아마 그 앞에 판단도 좀 가처분도 왜 인용이 됐고 왜 기각이 됐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이제 핵심 쟁점이 공사비 증액 600억 원을 갖고 이제 둘이 붙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서 이제 시공사가 잘못한 게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 그걸 갖고 이제 그게 핵심 쟁점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법원은
공사 면적이 넓어지면 그에 지하 따라 덮한 거. 예. 지하도 덮하고 아마 스카이 브릿지도 이제 뭐 새로 넣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면적이 확대되면 공사비를 증액하는 게 맞다. 대우건설이 억울하다. 억울할 것 같다. 해서 이제 지위는 이제 맞다고 확인해 줬는데 다만 이제 공사는 이미 이제 삼성물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안 소송이니까 이미 가처분은 지고. 네. 그러니까 그 공사 그 시공사를 바꿔서 다시 대우가 해. 이거는 이제 실익이 없다. 그런 이제 판단을 내렸어요. 손해배상만 해라. 네. 그 대신 니네가 이제 그 시공사 지위를 억울하게 뺏겼던 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제 조합에 받아라. 네. 그래서 그 조합의 손해배상 소송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재판에서는 이길 수 있는 시공사가 이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 억울합니다. 이 현장에서 유치권 계속 행사하게 해주세요, 판사님. 네. 이라고 할 때 말씀하신 그 두 번째 가처분 판사님은 네. 야 이러면 공사가 안 되잖아, 나가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이런 분쟁에서 유치권 행사하고 버티는 건 네. 실효성이 없는 행동일 수도 있겠네요. 너무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결론 짓기는 어려우나. 네. 근데 이제 그럴 순 있어요. 이제 유치권이 인정이 뭐 예를 들어서 안 돼서 니네 이제 나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독한 마음 먹으면 뭐 현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당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이제 뭐 여기 점유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시공사 아까 뭐 대우건설이 했던 것처럼 뭐 시공사 지위를 우리가 시공사 지가 아직 있다. 우리가 시공사가 맞다. 이런 소송을 통해서 뭐 버틸려면 좀 오래 버틸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처분이 되게 중요하네. 네. 그러니까 그냥 나가진 않는다. 어떤 케이스도 뭐 요 케이스도 그렇고 조합이 그냥 어느 정도 돈을 공탁을 하고 네. 하여튼 여기서 얘네들은 이 돈 안쪽에서 충분히 손해배상 해줄 거고요. 네. 저희는 새로운 그 시공사 받을게요 하면 또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요 레미안 원펜타스 말고 최근에 또 뭐 강서구 쪽에 방화 6구역이 이제 거기도 현산이라는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네. 수주를 해서 이제 이주 철거 다 끝내고 24년에 이제 그 착공 앞두고 여기도 공사비 증액으로 이제 서로 싸우다가 예. 그 삼성물산으로 또 갈아탔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은 보통 그런 건 전문인가 보다. 여기 보면 그 당시에도 또 이렇게 막 펜스 치고 야. 여기 보면 본 펜스는 현대산업개발 소유이므로 훼손 변경 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기존 건설사가 HDC 현대산업개발이었나 보네요. 예, 그다음에 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이렇게 막아놓고 뭐 이렇게 버텼어요. 네. 버티다가 원래 계획으로는 24년에 이제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네. 시공사가 교체되고 뭐 삼성이 빨리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듬해 25년 7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좀 늦어져서 올해 3월인가 이제 뭐 착공하고 보통 일반 분양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이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제가 두 건의 그 시공사 바뀌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 뭐 빨라도 한 1, 2년 정도는 좀 지체되더라. 그리고 그게 네. 땅 파기 전에 바뀌어야지 네. 공사 중에 바꿀 수는 없는 건가 보네요. 공사 중에 바꾸는 거 저는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가능한가 싶긴 해요. 공법도 다를 수 있고 막 예. 서로 그러니까. 책임 문제도 있고 나중에 맞아. 뭐 나중에 하자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약간 공사는 좀 딜레이 되더라. 그다음에 공사비 같은 경우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600억 증액해 달라고 해서 싸운 건데 네. 사실 그때 여기 보면 대우가 총 공사비가 그때 처음에 이제 2,090억 원 690억. 플러스 600 뭐 이렇게 했는데 3,200억. 아니요 2,090억. 2,090억을 2,690억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대우를 네. 내팽개 쳤는데. 근데 이제 삼성이 한 총 공사비로는 한 2,900억 정도 들었고 삼성은 그때 2,400억으로 이제 계약을 한 다음에 500억인가 더 증액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뭐 또 그 이후에 조합원들이 더 해달라는 뭔가 다른 공사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랬을 수 있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기간이 한 2년 정도 늦어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방화 6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도 뭐 1년 정도 늦춰진 것 같고, 그건 좀 빨리 된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비용도 조금 는 것 같아요. 그건 뭐 근데 알 수 없죠. 설계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상황인데
여기 이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상대원 2구역 조합원들은 이거 시공사 바뀌면 최소 1, 2년 길게는 3, 4년 딜레이 될 수 있다. 그럼 다 비용이다. 그렇죠. 비용이죠. 그러면 우리 이제 힘들다. 게다가 그 사이에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벤트가 터지면 또 물가나 오를 테고. 예, 사업성에 타격을 받으니까 빨리 하자라는 게 이제 절반이고 아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소송에서 져가지면 네. 지면 또 조합원들 돈으로 그 손해배상금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귀찮을 수 있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도 나중에 또 리스크가 생기는 아직 거죠. 원펜타스는 네. 판결이 안 났어요. 손해배상과 관련한. 지금 손해배상 소송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조합원 1인 한 가구당 1억씩 물어줘라. 네. 만약 그렇게 돼 있으면 누가 물어줘야 됩니까? 그 사이에 집 팔고 나가신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조합이 이제 그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조합이 해산하지 않겠죠. 그러면 조합원이었던 분들도 그 집을 못 팔겠네요. 근데 그 조합이 그 리스크에 대해서 아마 일정 비용을 이제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그 비용이 청산을 아직 안 했으니까. 네, 청산 안 했으니까. 그다음에 그럴 수 있겠네. 그 비용이 예를 들면 뭐 보통 이제 사업비,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사업장에 들어간 비용, 투자한 비용 플러스 이제 사업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익인데 보통 총 사업비의 한 3에서 5% 정도의 이제 이익률을 곱한대요. 끝까지 공사했으면 먹을 수 있는 이익. 예, 거기서 이제 뭐 몇 가지를 공제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해당 공사장에서 쫓겨난 대신 딴 데 가서 공사했잖니. 그 정도 이익은 니네 벌었으니까 그거 뺄게. 그래서 빼. 네, 그다음에 뭐 시공사를 공사를 안 해서 아낀 비용도 있을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빼. 하면은 인건비 예, 그렇게 계산한 영업이익의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손해배상 금액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래도 몇백억은 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뭐 몇백억 될 수 많으면 몇백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비용들은 조합이 청산하기 전에 아마 비용을 이제 지불해야겠죠. 세이브하고 있을 것이다. 네. 상대연구금 구역이 엄청 크다면서요. 예. 거기는 거의 지금 공사비가 거의 1조 7, 8천억. 그러니까요. 네. 오케이. 가 되고 지금 그래서 조합은 반반 나눠져 있고요. 지금 그래서 DL하고 그냥 계속 사업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4월 30일 날 다시 이제 조합의 해임총회, 조합장 해임총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약간 절차의 미비 때문에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조합장이. 그때는 절차의 미비 때문에 가처분이 기각된 거고 네. 절차만 맞추면 뭐 다시 하겠다는 다시 거고.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아니다, DL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한 반 정도의 조합원들과 지금 현재 조합장 그쪽 분들은 5월 1일 날 이제 총회를 개최하는데 그게 좀 재밌는 게 요게 이제 문자예요. 요게 문자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5월 1일 날 임시총회를 열어서 시공사 바꾸는 거. 시공사를 바꾸는데 거기 참석하면 총 55만 원의 이제 참석비를 지급하겠다. 2,200명이라면서요. 2,200명 정도 되죠. 그러면 한 10억 넘겠네요. 1,000명 온다고 생각하면 한 5천만 원 드는 거네. 5억 들죠. 1,000명 5억이네요. 네. 뭐 한 가구당 55만 원이니까. 보통 이제 거마비라는 게 이제 뭐 이주하고 나면 뿔뿔이 흩어지니까 와서 차비 정도 주는 건데 그래서 보통 한 10만 원, 많게 하면 20만 원 정도라고 해요. 55만 원 주는 사업장은 사실은 되게 이례적이죠. 안 모이니까 많이 모이라고 저렇게 주는 거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뭐 조합장이 먹는 것도 아니고 조합원들 나눠주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요. 누가 저것도 문제래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는 아니 그 조합원의 사실상 매표행위다. 사람들을 이쪽으로 많이 끌어모아서 투표를 하게 해서 시공사를 바꾸려는 그 현 조합과 조합장의 어떤 매표행위가 아니냐 뭐 그냥 이렇게. 5월 1일 날 그럼 한꺼번에 다 양쪽 다 55만 원씩 주든 어떻게 하든 모이게 해서 그러니까 뭐 물론 그날 쇼부를 2개 보면 되는데 왜 날짜를 달리하면서 네. 쟤네들은 모이지 말라고 해요. 주체가 다르니까 그렇죠. 네. 아, 한쪽은 비대위. 30일 날은 비대위가 30일 비대위는 네. 그렇죠. 기존 조합장 바꾸고 싶은 거겠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대신 기존 조합장과 싸웠던 DL은 적이니까 우리 편일 가능성이 높으니 DL이랑 하자. 그렇죠. 새로운 분은 원래 조합은 원래 조합장 제시님하고 네. 원래 조합장과 싸웠던 DL은 쫓아내주고 그렇죠. GS랑 하자. 네. 오케이. 야, 근데 조합원들이 진짜 피말릴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조합원이면 어떻게 결정할 것 같습니까? 조합원이면
내가 조합원이다. 조합원이면. 근데 조합원들 생각만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뭐 GS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거 하는 거고. 네. 근데 GS라고 들어와서 안 먹겠어? 어차피 똑같은데 지금 DL은 이제 한번 긴장했으니까 네. 여기서 마진 많이 먹으려고는 좀 덜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DL이 되게 급해서 지금 그러잖아요. 제시한 조건이 너무 좋은. 나쁘지 않은 조건이죠. 그러니 네. 어차피 뭐 됐다 그 정도면 뭐 이제 네. 좀 한풀 꺾었을 테니 얘들이랑 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할 수도 수도 있고, 있고. 네. 아니면 쟤네들은 이렇게 이번 위기를 넘기면 다시 우리를 뭐 우리한테 다시 뭐 그럴 수도 신뢰가 있고. 끊어졌으니 네. 더는 못 믿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한 남은 2주 동안에 여기 사업장에서 격렬한 어떤 내부 논쟁과 아우 어떤 힘들다, 치열한 힘들어, 어떤 정말. 표심 경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여기 이제 사업성이 있다니까 네, 앞으로 벌돈은 많으니 일반 분양도 많고 그러니 네, 웬만한 비용 감당을 하시긴 하겠는데 네, 둔촌주공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름 돈도 있고 막 땅도 비싸고 그러니까 네, 했을 텐데 난 진짜 내가 해도 저럴 것 같긴 한데 어렵죠. 2,200명이면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난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 설계를 공모하라고요. 네, 시공사를 정하지 말고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서 조합을 운영하면서 설계를 공모해서 좋은 설계를 대우도 건설도 하지만 설계도 할 수 있으면 너희들도 내라. 너희는 시공은 못해. 근데 다만 설계 전문 회사야. 뭐 해안 건축이야. 니네가 와서 해라. 설계도 공모할 텐데. 그리고 이현중 교수님도 와서 좀 설계 좀 하나 공모 좀 해주세요. 한 후에 이 설계가 마음에 드네. 이걸로 갑시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저쪽에다 저 엘리베이터 하나 더 넣는 거는 아이디어가 좋으니 요 B 안에다가 요것도 넣고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듭시다. 라고 해서 조합원들이 오케이 했으면 이제는 그걸로 바꾸지 말아야지. 그리고 요걸로 제일 저렴하게 공사할 수 있는 시공사를 다시 모집합니다. 라고 해서 시공사를 선정하면 중간에 뭘 바꿨네 마네 뭘 해줘라 마라 이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보통 그 조합에서 설계를 해서 이제 그 공모를 하면 공모에서 뽑힌 시공사가 그 설계를 바탕으로 사실 이게 이렇게 하면 더 좋아, 이렇게 바꾸면 더 세련돼, 이렇게 하면 공간 효율이 더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뭐 변경 특화 설계라고 그러나 뭐 그런 걸 제안하고 거기 넘어가면 안 되지. 네. 거기에 넘어가면 제안하고 조합이 그걸 받아들이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하고 나면 바꾸지 말아야 되고요. 근데 또 사람 마음이 좋은 거 보면 바꾸고 싶잖아요. 뭘 그렇게 바꾸고 싶을까? 근데 누군가가 지어주지 않고 제가 집 짓는 것도 그래요. 짓다 보면 계속 바뀝니다. 여기는 이걸 더 좋은 걸 써야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어머니 집 지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원래 예산보다 확 높아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네. 진짜 기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서 딱 정해놔야지.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다른 인테리어 책 안 봐야지. 그거 자꾸 보면. 근데 그 조합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태생적으로 이분들은 집을 처음 지어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전문가처럼 딱딱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그러니까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면서 가는 거죠.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보면 그래. 기본적인 태생적인 뭐 맞아요. 한계가 그러니까 있는 건데.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텐데 네. 그러지 맙시다. 좀 더 상식을 가집시다. 이런 사건들도 이미 있잖아요. 매번 할 때마다 결국은 조합이 중간에 맘 바꿔서 거기 생기는 거고 시공사는 쟤들 분명히 맘 바꿀 거야 중간에. 그러니 일단은 530억에 한다고 한 다음에 쟤네들이 뭐 하나 더 해달라고 할 때마다 100억씩 더 받아. 뭐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엉망이 되겠어. 그러니까 처음에 530억에 대한 견적서 주세요 하면 견적서 없는데? 아, 진짜 없어요. 우리 대충 말한 숫자야 우리. 라고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중간에 업그레이드 된 거에 대해서 뭐 지금 견적서 달라고 했는데 뭐 3달 만에 오더라. 네. 그 얘기가 네. 나는 개인적으로는 없다 그게.
그렇게 낸 거 아니냐. 야 대충 보니까 얼마쯤 하면 통과될 것 같디? 김 사장 어때? 530억이면 되겠어? 그럼 550억 놓고 좀 깎아줄까? 어떻게? 그러니까 뒤에서 뭘 더 해달라고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별 계산은 이건 나중에 하는 일이고 아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없지 그게. 그리고 뭐 들어오는 분들도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라고 한 후에 그래요. 그다음에 대충 그냥 숫자 넣고 그러지 않겠냐. 첫 번째 견적은 뭐 첫 번째 시공사가 알아서 잘 정했겠지 뭐. 근데 진짜 매운맛은 매운맛이네요. 좀 야. 이렇게 큰 구역인데. 그러게요. 사실 여기는 어떻게 분당 이 재건축이라고 하나요? 아 맞아요. 여기가 네. 그 중요한 대로 알고 여기가 성남 성남 구도심에 재건축이 막 빨리 돼야지 이제 그 분당 신도시 이주에 올 수 있는 예, 이주 단지라고 이제 했는데 벌써 여기부터 삐걱해 갖고 뭐 2030년이나 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주 단지가 안 만들어지면 그 여기서 이주하기도 좀 어렵죠. 뭐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분당이 재건축이 들어가면 전세값은 더 들썩거리겠죠. 그렇죠. 그게 또 그거랑 연결되는구나.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대충은 알겠고 네. 전에 들은 건 이제 파편으로 들어서 중간 중간에 저희도 뭐 끼어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냥 인상 비평만 한 거니까 그건 잘 모를 일이고 누가 정말 잘못했는지는 나올 일이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레슨이 뭘까요? 사실 쉬우면 왜 싸우겠어요. 어렵죠. 왜 이런 논란이 있겠습니까만 제 생각에는 일단 이제 시공사가 정해지면 제 생각에는 최대한 안 바꾸고 설계를. 네, 설계도 안 바꾸고 시공사도 안 바꾸고 아니, 그건 내가 했던 얘기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를 치밀하게 해라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아무리 설계를 치밀하게 해도 산은 바뀔 수밖에 없을 것 배는 같아요. 산으로 간다니까요. 아, 왜냐면 저분들이 다 주인이잖아요. 조합원들. 아 그러니 모여서 음. 아니 앞만 봐도 하얀색 벽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너무 다 다른데.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원래 설계안을 들여다보고 주민들도 그때도 네. 그때 다 오케이 하라고. 음. 그때 하얀색 벽이 괜찮으면 네. 나중에 나의 미적 감각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현실에서 가능할까 싶긴 해요. 그런 식의 어떤 내가 생각이 달라진 거 뭐 사람의 그건데 그렇다면 모든 걸 조합원이 자처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조합원은 분명히 저걸 자처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네. 시공사는 네. 견적 넣을 때 대충 일단은 따고 나중에 엎어 씌우자라고 네. 할 거고 계속 그런 악순환이네요. 이 자식들 벽 색깔을 바꿨다고 200억을 더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벽만 벽산건설이 와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또. 그러니 안 바꾸는 게 답인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다. 네. 아마추어들이 하니까. 네, 장선원 기자님, 요건 좀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네. 4월 30일 요때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됐는지 이제 우리가 관심이 가니까 네. 또 계속 업데이트 좀 해봅시다. 상대원. 네. 정선홍 기자 오늘 네,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